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테리어 공사 또 집기 밀품 공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은 공사비죠. 되게 뭐 그렇게 별도가 많아요. 근데 이 별도가 많은 이유가 사실은 공사비를 일단 싸게 불러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만들면서 시공하는 회사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가 많은 건데, 저희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딱 얘기하고 애초에 별도가 있는 것은 왜 별도가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일단 도장 찍으면 그 다음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더 이상 추가 요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는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면 인테리어가 있죠.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바닥하고 벽체하고 뭐 문짝하고 이렇게 텅 빈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인테리어입니다. 집기 비품은 주인이 알아서 다시 넣겠죠. 그런데 저희는 프랜차이즈고 창업 계통에서는 집기 비품도 시공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에서 간판을 별도로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애초에 계산이 되는데 예전에 왜 간판이 별도라는 전통 비슷한 관습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간판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비를 포함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판 별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고 규격이면 개수까지 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에 간판을 더 이상 별도로 할 이유가 없어요. 또 에어컨 배관 역시 별도로 할 이유가 없어요. 닥터 공사도 60평이면 대충 얼마가 든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사실은 별도로 불러야 될 요소는 없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제 고객을 유혹하는 회사가 우리는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해놓고 가보면 간판 별도입니다, 에어컨 배관 별도입니다, 또 닥트 공사 별도입니다. 그럼 처음에 싼 줄 알고 갔다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집기비품 공사가 나오죠. 예. 이건 이제 뭐 각종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모든 거를 다 치는 거죠. 그래서 집기비품 공사,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저희는 평당 320만 원입니다. 이거 외에 저희는 무엇이 별도가 있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별도가 키오스크 플러스 스마트 램프입니다. 자, 스마트 램프가 뭔지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좌석을 쓰는 학생들 위에는 불이 들어오고 그 시간이 다 되면 불이 꺼짐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그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 스마트 램프가 없으면요, 무단 점유하는 학생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마트 램프는 평수나 책상 개수 등 이런 데에 따라서 키오스크하고 연결하는 공사가 난해합니다. 저희는 키오스크 플러스 스마트 램프 1,500만 원 별도입니다. 자, 그래서 실평수 곱하기 32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하면 기초공사는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사가 되겠죠.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건물에 따라서 철거 공사가 일단 있겠죠. 철거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방, 스프링클러 이설 작업이라든가, 다음에 화장실. 이 화장실도 대형 건물에 있으면 공용 화장실이니까 우리가 화장실 공사비를 추가로 드릴 이유가 없겠죠. 이 철거, 소방, 화장실, 다음에 전기가 승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네 가지는 어느 회사든지 추가 공사예요. 이거는 어느 회사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공사는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저희는 다 명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토탈 얼마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10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나쁜 회사가 만약 3개다. 그 3개를 점주님들이 귀신같이 찾아가요. 어떻게 왜 귀신같이 찾아가느냐. 일단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대여섯 군데 전화를 해보겠죠. 그러면 일단 싸게 부르고 그 다음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뭐 사장님 뭐 그냥 좀 아부하고 결국 값싸게 부르고 아부하고 그러면 타글로 넘어가요. 저희는 지난해 매출 공개를 했고 매달 매출 공개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영업력을 보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맞춰드리겠습니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부적당히 하면 양심적인 회사고 예의를 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는 안 갚아준다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회사고 예의도 없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모든 거 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닥터도 간판도 에어컨 배관도 지금 다 견적 내서 총액이 얼마인지 도장 찍어 주세요. 여기서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회사에 당한 사람들은 시공사 막 욕하고 다녀요. 뭐 해봤더니 이거 처음에는 싸게 해주고 다 해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공사 시작하니까 줄줄이 별도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에서 시공사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공사 멈췄다? 점주만 당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은요.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영업 개시한 이후에 손실로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회사에 당하면 아주 점주님들은 진짜 속된 말로 학을 띠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이야, 어떻게 저런 회사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가나. 이거 불을 향해서 뛰어가는 불나방 같아요. 간단합니다. 전화 여기저기 해보고 본사 방문 절대 안 하고 둘째 상대방이 맞춰드리겠다 싸게 해드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듣기 좋은 소리 막 하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본사 오셔서 상담해야 됩니다. 자, 이 단가는 공사비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예의 없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기꾼한테 당했다. 그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뭐를 했다.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했다. 정말 당했을까? 본인이 공짜로 무언가를 싸게 얻으려는 마음,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사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맹비 300만 원입니다. 또 로열티가 있습니다. 저희는 로열티 매출액의 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대로 그냥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가맹비 얼마, 로열티 얼마 다 있어요. 가맹비나 로열티를 안 받는 데가 양심적인 데가 아니라 그런 데가 좀 불안한 데예요. 불안합니다. 왜? 로열티나 가맹비는요 상권 보장 비용이거든요. 상권 보장 비용. 프랜차이즈는요 반경 얼마를 갖다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즉 본인의 영업 반경을 본사도 제한할 테니 명칭 사용료 또 영업 반경 보장료로 얼마를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열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프랜차이즈에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크게 물류장사, 다음에 기계장사, 시설장사가 있습니다. 자, 물류장사는 점주들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물류 공급이 제때 안 되거나 물류 수준을 차등 지급하니까 끌려다닙니다. 기계장사, 그래서 뭐 스크린 골프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빨래방도 있고 기계 중심의 프랜차이즈 있겠죠. 또 시설장사, 우리는 세 번째 시설장사에 들어갑니다. 시설, 공간 시설을 해서. 자, 근데 기계장사하고 시설장사는요 사실은 점주가 갑이에요.
끌려다닐 일이 없어요. 그런 불안 요소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창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